안녕하세요, 부테나입니다. 최근에 빌라왕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던 빌라만 1000채가 넘는데 지금 이 빌라왕에 묶인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나오는 뉴스 기사들을 보시면 빌라왕이 사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묶인 내 전세금을 찾을 수 있나요? 라는 기사도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빌라가 1000채가 넘는 거죠. 1000채를 넘게 가지고 있으려면 사기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살 수 있었는지랑 피해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자산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보증보험 가입한 사람들도 있겠죠. 이분들도 전세금을 날릴 판이라고 하는데 전세사고 대비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집주인 사망 전에 이미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까지 다 해서 보증금 지급받을 절차를 밟아놨는데 또 허그가 보증금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안 해주냐면 허그 입장은 빌라왕 사망 전 지급 절차를 마친 세입자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김 씨가 사망 전까지 보증금 지급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세입자에 한해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모든 절차가 뭐냐면 바로 여기 밑에 보이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실제 등기부등본에 등록되는 일자가 이 사망일자 전에 등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집주인이 사망을 하면 법적으로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법적인 허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임대인이 사망을 하면 등록 중인 임차권 등기는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허그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돈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건 고쳐져야 될 내용인데 집주인이 사망하기 전에 세입자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경우라도 김씨 사망 이후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경우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임차인이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가 가장 궁금한 거죠. 자,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로는 임대차가 종료돼야 됩니다. 2년을 계약했는데 2년 안에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즉 2년 이후에 임대인이 나한테 돈을 안 줬을 때 밑에처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여기 왼쪽에도 나와 있듯이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항력이란 걸 알아야 되는데 대항력을 성립하려면 전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려고 전입을 빼는 순간 대항력을 잃게 되고 그럼 나중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단 한 푼도 지킬 수 없는 거죠. 근데 개인적인 이유로 내가 이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돈을 못 받았다. 자, 이럴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즉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내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내가 전입이 돼 있던 상태를 보존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도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법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만 하고 보증보험에 신청하면 끝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죠? 사이에서 발생해버린 거죠. 뭐가 발생했냐면 바로 빌라왕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망을 하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자체가 등기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증보험에서도 돈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 빌라왕이 사망했기 때문에 빌라왕 대신에 거기 상속받을 사람한테 다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 다음에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전세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보증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빌라왕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다음 상속인이 정해지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다가 소송해야 되는 시간 그 다음 여기다가 경매로 들어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자, 보증금 되찾기 어려울 듯 자,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현재 빌라왕 관련해서 피해 받으신 분들은
보증금 처리 융자나 임시거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상속인이 나타난다면 다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보증금 이행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보증보험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서 허그 입장을 봐야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 경매대금까지 부담할 자금 여력이 없는 세입자는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혔다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빌라왕 관련해서 이 전세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여러분들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즉 전세 사기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세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빌라왕이랑 계약한 이 1000명도 당연히 내가 전세 사기 당할 거란 거는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세 사기의 반대말은 전부 다 본인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하다못해 옷을 사더라도 여러 쇼핑몰을 둘러보면서 가격이 싼 걸 사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큰 돈이 들어가는 이 전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안 알아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아보면 이 전세 사기는 절대로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요한 사실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 여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전세 구할 때 체크해야 되는 사항인데 당연히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주요한 사항들만 설명드리면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전세 계약할 때 모든 조건이 세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경매 나갈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내가 들어가는 전세금이 지금 현재 주변 매매가보다는 훨씬 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가 한 1억 5천 정도 합니다. 근데 현재 내가 들어가는 전세 금액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돼요.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내 보증금을 잃어버릴 경우가 상당히 적은 거죠. 자, 1억 5천짜리가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까지 내려오려면 거의 IMF 정도는 터져야 이 정도 가격으로 떨어질 거예요. 즉 그만큼 안전하다는 건데 자, 위험한 건 뭐냐면 주변 시세가 1.5억인데 내가 전세로 1.4억이나 1.5억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입장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전세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 상황은 뭐냐면 전세 사기라고 말할 수 있고 자 여기서 들어가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자본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시중에 나온 책들 중에 돈 한 푼 없이 열채 샀다, 돈 한 푼 없이 자산 불렸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즉 시세가 올라서 내가 돈을 벌면 좋은 거고 시세가 떨어져서 전세가보다 떨어진다면 그냥 지금처럼 경매로 내보내는 전세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당히 온도차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최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바로 경매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은 얼마냐면 한 60% 정도 되고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은 77%,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경매로 나가면 낙찰가율이 얼마가 되냐면 한 92% 정도 된다고 하네요. 꽤 높은 수치인데 근데 이거는 이거대로 보시면 안 되고 당연히 해당 물건 주변이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 부동산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시세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빌라나 원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또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동산 플래닛이나 이런 사이트를 가셔서 꼭 가격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그 주변에 경매로 나온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거기에 낙찰 금액을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퍼센트는 몇 퍼센트를 하냐는 개인 차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50%에서 60% 사이로 들어가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선순위 권리관계, 즉 등기부 등본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볼 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꼭 떼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각구랑 을구가 있는데 자 거기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는 등기부 등본을 잘 모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집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근데 거기에 근저당권, 압류, 담보 가등기나 이런 알 수 없는 말들이 적혀 있다면 웬만해선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뗐는데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이런 근저당이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는 2018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 채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한다면 나중에 사실상 여기 집이 시세가 떨어져서 시세가 2억 정도에 맞춰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증금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2017년에 잡힌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입신고를 해도 여러분들의 권리는 여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말소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게 이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저당권과 나의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50%에서 60% 이내로 들어오게 하면 되겠죠. 즉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세 파악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나의 권리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아까 설명드린 빌라왕도 보시면 자, 생전에 62억 원 정도의 종부세를 체납했다고 합니다. 이 종부세가 바로 이 세금인데, 세금은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건 바로 배당순위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등본이 깨끗해서 여러분들이 1순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보다 먼저 배당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당해세입니다. 당해세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상속세, 증여세, 아까 보신 종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들어갈 집에 종부세로 체납 금액이 뭐 1억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1억이 먼저 배당되고 실제로 나한테는 배당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보다 먼저 배당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이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보증금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 가장 좋은 거는 최우선 변제권 이내로 보증금을 설정하시는 거고, 만약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이 당해세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해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면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요청해서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매매가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나의 선순위를 확보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배당 순위를 확인해서 나보다 먼저 배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약하고 난 뒤에는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전세 사기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전부 다 본인 불찰이죠.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첫 번째 매매가를 확인하고, 두 번째 내가 선순위가 되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배당순위, 즉 나보다 먼저 배당되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돈 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사망을 해도 되고 임대인이 도망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선순위를 지켰고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즉 지금 빌라왕의 전세 사기를 당한 분 대부분은 여기서 어떤 걸 잘못했냐면 가장 첫 번째로 이 첫 번째를 잘못했겠죠. 아마 대부분이 전세금이 주변 매매가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왕이 돈 한 푼 없이 빌라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 첫 번째를 실수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개만 제대로 알아봐도 절대 사기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까 사례로 소개드린 멍멍이 빌라왕 같은 사람한테 절대로 당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